자, 여러분 이것만 주의하면은 진짜로 치과에서 과잉진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다른 치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자, 뭐냐면은 저 오늘 치료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치과도사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서 무슨 장난하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실천을 하시게 되면은 과잉 진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무조건 치료를 거부해라가 아니고, 자, 거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그 치과에서 나온 다음에 다른 치과를 한번 가서 비교를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치과를 가는 이유는 뭐 치아라든지 잇몸 어딘가가 불편해가지고 치과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치과를 가가지고 검사를 하고 나면은 거기서 엑스레이 사진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뭐 구강 카메라로 이렇게 막 이빨을 막 보여주면서 막 여기 충치가 있어요 이러면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다른 부분들까지 여러 개가 더 문제가 더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하면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거기에서 막 너무 이제 믿음이 가는 설명을 해주다 보면 거기 딱 상황에 몰입이 돼서 그냥 치료를 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당연히 거기서 설명해준 내용들이 너무나 막 믿음이 가고 평소에 궁금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막 다 긁어주면서 궁금증을 막 해소를 해줘. 그러면은 딱 믿고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지내시면 돼요.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과연 여기서 이제 치료를 받는 게 진짜 맞는 건가? 진짜 내가 이 타이밍에 이 치료를 받는 게 옳은 일인가? 그게 이제 좀 약간 의구심이 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 말고 일단 나와서 다른 데 가서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자, 물론 그렇게 해서 막 여러 개를 동시에 더 치료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다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그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되게 많은 치과들이 대부분은 다 한 자리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하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는 다 자기의 지위와 현재의 포지션을 걸고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대부분 신념을 가지고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옳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옳지 않게 행동을 하는 뭐 일부의 치과들을 진짜 운이 없어서 만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치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가는 치과가 그런 치과가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단지 한번 상황을 쉬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막아보자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쉬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얻는 이점이 뭐냐면 내가 너무 몰입해 있었던 그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메타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메타인지를 그냥 나 혼자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치과를 가보면은 거기에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내 상황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고 두 개의 이야기를 비교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통해서 더 맞는 의견이 무엇인지, 뭐 A라는 치과가 처음에 갔는데 거기서 했었던 얘기가 진짜 맞는 건지, 맞으면은 이제 거기에 가서 다시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고, 틀리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방문한 B라는 치과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치과를 막 다 도둑놈으로 생각하고 막 의심하고 가라,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치과를 여러 군데를 가서 비교해보는 이유는 진짜로 내가 처음에 갔었던 게 맞는지를 비교해보고 확신을 갖기 위한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 단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치과를 다 막 의심부터 하고 어떻게든 막 여러 치과를 다 둘러보고 쇼핑부터 할 생각을 하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지키면서 다른 치과를 비교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매너를 지키자예요. 자, 치과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서로 가지고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치료받는 환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막 치과에 가서 막 계속 의심만 하고 막 뭐든지 막 찝어내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별로 치과에서 잘 치료받지 못해요. 그냥 진상 환자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치과에서 지금 치료를 받지 않고 나오지만 그냥 나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매너를 지켜서 이야기를 하자. 그 부분을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치과를 이제 여러 군데를 방문하게 될 때 그냥 똑같아 보이는 데를 막 바로 여기저기를 막 가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여러 군데를 가게 된다면은 좀 다른 데 있잖아요. 내가 한 군데 간 데가 동네에 있는 가까운 좀 작은 치과였어. 그러면 두 번째 가는 데는 동네에 있지만 좀 새로 생긴 크고 좀 깨끗하고 일하는 의사들도 좀 여러 명이고 그런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치과를 간다든지 그렇게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는 치과는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닌 완전히 좀 다른 동네에 떨어져 있는 이제 번화가에 있는 그런 뭐 치과라든지 그렇게 해서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방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치과가 종류가 어떻게 다른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겉보기에도 좀 달라 보이는 그런 치과를 다양하게 방문함으로 인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같은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구나, 그거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눈도 생긴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치과를 여러 군데를 갈 때 너무 간격을 길게 두고 가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이제 치과를 갔는데 다음번에 다른 치과를 가는 시기가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 뒤에 가. 그러면은 내 증상이 이미 다 바뀌어 있고 내 상황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비교를 해본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만약에 치과를 갔다면 다른 치과를 방문을 하려면 최소한 한두 달 안에 빠른 시일 내에 내가 다른 곳을 가서 비교를 해본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이가 아파 죽겠어. 오늘 당장 치료를 안 하면은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약을 먹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진짜 미치겠어.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비교하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안 돼요. 나는 그냥 한 군데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치료를 받아야 돼. 죽든 살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증상이 되게 심해질 때까지 그거를 그냥 두면 안 되고, 치과를 갈 때는 좀 미리미리 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이거를 한 개까지 상황을 몰고 간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나한테 선택권이 없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하면 내가 치과에서 받는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 제일 첫걸음은 오늘 치료받지 않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치과를 나와라예요. 근데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치과 치료를 받지 말아라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치과를 빠른 시일 내에 방문을 해서 같은 증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교 분석해보자. 그리고 나한테 더 맞는 선택을 하자.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용품을 사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살 때 그냥 하나만 보고서 그냥 꽂혀가지고 그냥 사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되게 많은 경우 저는 좀 후회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다른 거 다시 환불하고 이것저것 다시 또 비교해봐서 다시 사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과를 갈 때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치과 치료는 환불이 안 돼요. 돈은 내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치료 자체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비가역성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진 치료 행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를 결정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제 채널이 마음에 들고 영상도 재밌었다 하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